안녕하세요. 좋은 행정사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방문을 환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액 임차인이 세들어 살고 있는 다가구 주택의 대지 부분만 경락이 된 경우 대지 매각 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판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인 A는 갑소유 다가구 주택의 방 한 칸을 전세보증금 5천만 원에 임차하여 입주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였는데 임차인보다 선수인인 근저당권자가 위 주택과 대지를 경매 신청하였다가 건물에 대한 경매 신청을 취하여 결국 대지만 매각이 되었고 임차인 A는 소액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겸 배당 요구 신청을 해 두었던 상태였습니다. 소액 임차인이 경매에서 대지만 매각된 경우 그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데에 대한 재판에서 판시 사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줄여서 주임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주임법의 적용 대상인 주거용 건물의 의미는 대지를 제외한 건물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대지 및 건물 및 대지에 모두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대지 및 건물이 경매 개시되었다가 대지 부분만 낙찰된 경우에도 그 주택의 소액 임차인은 대지 낙찰대금 중에서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재판 판결 요지는 판례는 임차주택의 환가대금 및 주택가액에 건물뿐만 아니라 대지 환가대금 및 가액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주임법 제3조의 2, 제1항, 현행 주임법 제3조의 2, 제2항 및 제8조 제3항의 규정과 주임법의 입법 취지 및 통상적으로 건물의 임대차에는 당연히 그 부지 부분의 이용을 수반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임법 제2조에서 그 법의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라 함은 임차 목적물 중 건물의 용도가 점포나 사무실 등이 아닌 주거용인 경우에 임대차를 뜻한다는 것일 뿐이지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대상을 대지를 제외한 건물에만 한정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대지 및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자가 그 대지 및 건물에 관한 경매를 신청하였다가 그중 건물에 대한 경매만을 취하함으로써 이를 제외한 대지 부분만이 낙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택의 소액 임차인은 그 대지에 관한 낙찰대금 중에서 소액 보증금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래서 96-7595 판례에서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에 관한 대지와 대지에서 보증금 일정액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사안에 해결이 되었는데요. 그 주택의 소액 임차인 A는 그 대지에 관한 낙찰 대금 중에서 소액 보증금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소액 임차인은 주임법 제8조에서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소액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하려면 아래와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소액 임차인이어야 되고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의 등기 전에 경매 기입 등기라고 하죠. 그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야 하는 즉 임차인의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되고 배당 요구 종기일 전까지 소액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겸 배당 요구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다고 규정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액 임차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 이 사이트에 방문하여 우하단에 각 지역별 소액 임차인의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이 소액 임차인은 주택에도 소액 임차인이 있고 상가 건물에도 소액 임차인이 있죠. 모두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하단에 이 배너에 소액 임차인의 범위 안내 배너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 아래와 같은 표가 나옵니다. 위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표가 나오고 아래에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표가 나오는데요. 이 네 개의 열로 구분되어 있고 첫째 기준 시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지역, 임차인 보증금 범위, 보증금 중 일정의 범위를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첫째 열에 해당하는 담보물건 설정 일자입니다. 담보물건 설정 일자는 매번 경제 상황이 바뀌고 점점 더 부동산 가치가 그 가액이 상승되어 가지요. 해를 거듭할수록. 그래서 요 기준 시점에 따른 임차인 보증금 범위도 점점점 커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는 법이 있는데요. 요 기준 시점, 첫째 열이 기준 시점인데 요 첫째 기준 시점의 날짜는 담보물건의 설정일자 날짜입니다. 요것이 기준이 되어서 요 담보물건 설정일자는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담보물건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담보물건 설정일자가 위 표의 첫째 열에 어디인지 확인합니다. 그러면 그 부동산의 담보물건 설정일자가 요 2023년 2월 20일 이후에 있으면 요 지역이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보고 그 지역에 맞는 우측에 세 번째 열을 보면 요게 계약서상의 임차 보증금의 기준입니다. 요 이하에 되어야만 소액 임차인인 것입니다. 그러면 요 보증금을 전부 다 우선 변제받는 것이 아니라 최우선 변제받는 것이 아니고 이 중 일정액만 최우선 변제를 받습니다. 담보물권자도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받고 그 다음에 계약서상에 보증금 액수를 확인해서 위 표에서 소액 임차인지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준일은 2023년 3월 1일에 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지역은 안산시에 있는 임대차 물건인데요.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의 임차보증금 8천만 원인 경우 다시 한번 보면 이 기준일자 이후에 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임대차 계약상의 주소는 안산시였으며 임대차 보증금은 8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요 기준 금액이 8,500만 원 이하라고 되어 있으므로 8천만 원이면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어서 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요 금액은 이사를 가서 월세라도 살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취지로 금액을 정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금액이 시세에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례를 오면은 임차자 계약상의 임차보증금 8천만 원인 경우 보증금 중 일정액 범위는 2천만 원을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주택가액, 그 대지가액을 포함한 주택가액이죠. 주택가액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선 변제받습니다. 근데 만약 그 다가구 주택이
2010년 8월 15일에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그 당시 안산시 기준 소액 임차인 보증금 범위는 5,500만 원 이하이므로 현재 계약 보증금이 8천만 원인 경우라면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지 않아서 최우선 변제를 받지 못합니다. 자, 만약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었다면 소액 임차인이라도 법원에 배당 요구 종기일 전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하고 경매 개시결정 등기 전에 대항 요건, 즉 주택을 즉 이사 가서 주민등록을 갖춰야 하고 배당 요구 종기까지 이 대항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즉 주소를 빼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죠. 이상 다가구 주택의 대지 부분만 경락이 된 경우 대지의 매각대금에서 소액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